주식시장이 4일째 반등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관의 매물도 만만치는 않은 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 분의 스페셜 멘토,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용 전문위원과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춘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키워드는 중국 긴축기조 지속입니다. 중국이 지중금 적립 대상을 확대하는 등 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기에는 길이 좀 먼 것 같습니다. 4위 키워드는 미국의 7월 저축률이 5%로 하락했다는 내용입니다. 저축률은 하락하고 소비 지출은 증가하면서 미국의 소비 심리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소비 심리 회복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글로벌 증시 동반 상승입니다. 심리가 회복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소비 지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 줄어들고 소비는 늘고 사실 그 개인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도 그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저축률이 줄어들었다는 거. 이 박춘호 소장께서는 저축률 감소 이런 부분이 어떤 소비 심리 회복으로 좀 그런 시그널로 좀 볼 수 있는지 좀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미국의 그 저축률 증가는 지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파라다임의 변화입니다. 원래 미국이 저축은 안 하고 주로 소비를 빚내서 소비하는 이러한 구조가 지속됐는데 지난 금융위기 때 아주 혼이 난 이후로 국민들의 저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패러다임이 바뀐 추세고요. 지금 이것이 일시적으로 저축률이 낮아졌다. 그래서 소비 성향이 다시 높아졌다. 이렇게 기조적으로 바뀐 추세를 지금 크게 벗어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지금 소비가 증가하고 저축률이 떨어진 이런 구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아마 경기에 대한 그 회복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이 실업률이 낮아지는 그러니까 직업이 많이 개선되고 소득이 높아나는 효과가 같이 병행되어야만이 그러한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패러다임 자체가 큰 변화는 없고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여쭤보면은 이게 지금 7월 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8월 달에 나타났고 당장 오늘 밤에는 이제 그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는데 역시 지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 지금 낮춰지고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개선되는 그 흐름은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야 다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지수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지나치게 앞당겨서 갖는 것도 조금 위험한 생각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 전고점 돌파를 했는데요. 코스피 기준으로 따지면은 전고점이 1900포인트 정도인데, 이학영 위원께서는 다우 뉴욕 증시 지금 어느 정도 저점 확인했다고 보시는지, 만약에 저점 확인했다고 보면은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좀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우리나라 주식에 전략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9월 5일 연설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9월에 그 첫 번째 월요일이 미국의 노동절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IMF 총재와 만나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도요.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해서 역설을 했고요. 서로 공감대를 표명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또 하나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저기서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보면 버스 투어까지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고용 창출, 우리식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내년도에 있는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선거 유세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이 있지만은요.
실제로 미국의 언론들을 이렇게 보면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적인 옵션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주식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라봤자 1850도 분명히 싼 거 확실하죠.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S&P, 다우, 나스닥 할 것 없이 전부 다 쌉니다. 분명히 맞습니다만은요. 미국의 대체적인 시각은 지난번에 한 보름 전에 기록했던 저점이 연중 저점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 여전히 다수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정책,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도 지금까지 오늘까지 지금 4일째 반등인데, 여전히 기술적 반등의 맥락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여전히 기술적 반등의 그 구간에 여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1900에서 1950은 좀 돌파해야 된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 선이 바로 그동안에 이번 8월 이후의 하락폭의 절반이거든요. 절반까지는 기술적 반등을 이해하는 것이 교과서적 흐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50% 되돌림이 1950 정도, 그리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직전 지수가 1940, 여기를 돌파해야지 일단 기술적 반등의 범주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키워드는 반가운 외인, 돌아선 기관입니다. 외국인들 주식을 계속 매도만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드디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관은 주식을 오늘 차화정을 중심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먼저 이학령 위원께서는 외국인들 계속 살지 이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좀 은행주로 산다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좀 상징적으로 좀 의미를 좀 붙여도 되지 않을까요? 미국이라든가요, 유럽에서 특히 그리스 같은 나라는 20년 만에 최대포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은행들 두 개가 합병하는 것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은행주 얘기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딕보부터 더 얘기 나왔고요. 버냉키가 또 돈을 자본을 또 대면서 주식 인수하면서 결국 은행주에 불을 지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인데요. 물론 미국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투자 심리상으로 보면 우리나라 은행주 좀 싸는 것도 맞죠. 다만 꾸준하게 올라가겠냐는 기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건 좀 분명합니다. 저 자신은 갖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 오늘 사는 거 좋죠. 다만 계속 사기 위해서는요.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글로벌 금융 환경이 좀 안정돼야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줄어든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물론 조금 더 살 가능성이 있겠지만은요, 여전히 아직까지는 뭐라고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아직까지는 섣불리 확신을 갖고 외국인이 이제 다 팔았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답답한 것은 오히려 국내 기관이라고 봅니다. 연기금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도 딱 1930 이상, 40 이상에서 별로 안 사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확인했던 지수인데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말 우리는 투신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신 돈도 여유가 있는데 안 사. 어저께까지는 또 열심히 사는데요. 오늘은 또 주식도 사거나 팔고면서 좀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투신이 좀 적극적인 매매가 아쉽네요. 어찌 보면은 외국인이 다시 주식을 본격적으로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이 뒷받침돼야 되고, 어찌 보면은 시장을 보는 눈이, 국내 기관의 눈이 더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매매 자체를 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 수장께서는 오늘 국내 기관 예상대로 팔고 있는데요. 당연히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외국인 기관 투자가든 국내 기관 투자가든 단기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샀다, 누가 팔았다 이런 것은 별로 중요치 하지 않고요. 다만 우리 국내 기관들은 그동안에 경기주 차화정 관련 주들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아마 반등 시에 비중을 많이 줄이고 분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리발란싱을 많이 할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또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이렇게 혼란돼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국내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어쨌든 4일 올랐는데요. 차화정 비중을 줄이고 그러니까 어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 좀 이런 기회로 삼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관들은 일단 좀 올라야 비중 줄이고 또 단기적으로 올려서 매수했다가 또 팔고 매수했다가 팔고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관은 트레이딩
트레이딩 하는 건 좋은데 사실 뭐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장이 빠지면은 다시 좀 들어올 세력으로 좀 보여지는데 당장은 시장을 견인할 만한 그런 주도력은 많이 약화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은행 등 내수주 강세입니다. 은행주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얼마 전 워렌 버핏 회장이 BOA에 뭐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었고요. 거기다 이제 그 자본 확충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BOA 같은 경우는 중국 건설은행 지분을 5% 매각하면서 자본 확충을 하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또 그 랭킹 2위, 3위 은행들끼리 이제 합병을 하면서 뭐 또 자금을 조달하면서 은행을 자금 확충하고 좀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뭐 BOA나 뭐 그리스 은행들 움직임을 보면은 다른 은행들도 여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요. 박준호 소장께서는 이런 움직임, 은행주들이 자본이 확충되면 아무래도 안정성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글로벌 증시에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그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가장 걱정되는 것이 유럽 은행들이 한두 개 은행이라도 자본 잠식에 들어가면은 다른 은행들이 자본이 취약한 경우에 연쇄적으로 도미노식으로 파산의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본이 확충된다면은 이러한 연쇄고리를 차단시키는, 그러니까 심각하게 자본이 부족한 어떤 한 은행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은행으로 전해되지 않는 그러한 방어장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은행들의 자본 확충에 대한 시급한 걸 지금 촉구하고 있고, 그러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 이것이 지금 연쇄 고리를 차단시켜주는 효과가 지금 시장에서 작용하고 있고, 그래서 은행의 반등의 힘이 바로 시장에 상당히 안도감을 주고 있는 그러한 역할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은행들이 지금 자본 확충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자체로 굉장히 효과적인 대책이다, 대응이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가장 시급한 상황이기도 하고, 주식시장에서 염려하는 가장 핵심 부분에서 아마 어떤 대비책이 지금 뭐 돼야 된다고. 지난번 라가르드 신임 IMF 총재가 강력히 촉구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만 일단 은행의 자본 확충, 한 가닥 고리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시장을 살펴보면은 뭐 은행주 강세에다가 어저께까지 흐름이랑 또 상당히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게 뭐 음식료라든지 뭐 내수주, 뭐 엔터테인먼트, 건설주 이런 쪽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뭐 전형적인 순환매로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뭐 제 의견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은요, 기술적 반등이 완성되는 최소한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로 보는 1900에서 1950까지는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항상 뭐 순환하면서 동반 반등의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무슨 수출주다, 내수주다, 금융주다, 뭐 산업주다 이런 것은 제 입장에서 보면 약간 덧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주만 해도 그렇죠.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자본 확충하는 건 좋은 얘기지만 우리나라랑 뭐 전혀 저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보고 있고요. 논리적 설득력이 없죠. 은행주 막 얘기는 많고 우리 뭐 저평가돼 있는 거 저 개인적으로는 3년 이상 들었는데요. 최근에도 물론 반등했지만은요, 뭐 기업은행 이런 거 다 반등했지만, 뭐 우리 금융 다 반등했지만, 지수 1680에서 지금 1850, 10% 반등하는 거, 그 이상 은행주 간 적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군별로는 다 뭐 똑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한 종목이 정말 치고 나갈지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이 돼야지 좀 판가름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뭐 도토리 키재기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종목별로 어떤 업종별로 특징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이학영 의원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 중에서도 조금 못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로 대응을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업종군, 뭐 어떤 업종이건 업종군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주식 쪽으로 탑 1이건 탑 세컨드 이런 쪽 위주로만 대응하시면 무난하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종목보다는 시장을 아직까지는 매매하자, 좀 이런 시각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